종부세를 내가 내고 있다. 근데 집값이 그대로라서 공시 가격이 그대로다 하더라도 종부세는 계속 올라요. 숫자로만 보면 뭐 3%, 6%가 좀 작아 보이는데 실제 세 부담하시는 분들은 이게 수천만 원만 왔다 갔다 하고, 모든 세금은 과세 표준하고 세율 이렇게 두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6억 이하, 9억 이하 저가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형평성과 균형성을 개선하고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을 목표로 연도별 3%포인트씩 제고하여 8년에서 15년에 걸쳐 현실화하겠습니다.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정두리 기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일정 수준에 맞추기 위한 현실화 로드맵 수립에 들어갔는데요. 대체 내 세금은 얼마나 오르는 걸까요? 부동산 인플루언서인 제네시스 박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민수라고 합니다. 필명 제네시스 박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단계적 현실화를 예고했는데요. 실거래가랑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이제 좀 용어가 좀 처음엔 생소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공시가격이거든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계산해서 알려주는 건데 1989년도에 집가공시법이라는 걸 제정을 통해서 이 공시가격이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부서별로 필요한 가격이 다 달랐거든요. 크게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요. 국세에서는 뭐 기준시가, 지방세에서는 뭐 시가 표준액 막 이런 말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그 당시에 이걸 좀 개선을 하자. 하나의 일관된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만든 게 공시가격이에요.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 관련된 항목이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건보료, 기초생활 무려 60여 개가 넘는다고. 60개가 넘는. 그걸 이제 공시가격을 현실화를 한다. 그 말은 시세에 좀 맞춰주겠다는 거죠.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이 10억짜리 아파트에서 공시가격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0에서 60%라고 해요. 그러니까 5억에서 6억. 지역마다 금액마다 다른데 약간 좀 배경이 있는데 이걸 높이면 그만큼 세금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계속 낮게 좀 측정을 해라. 압박 같은 것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로 좀 가다가 이제 정부에서도 객관적으로 하고 기준도 맞추고 10억이면 한 8, 9억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현실에 맞게 하자. 그게 이제 공시가격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현실화율이 일정 부분 도달하지 않았다고 정부가 판단을 한 셈인가요? 금액하고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종목마다 달라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고 토지, 단독주택 다 달라요. 똑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냐, 지방에 있느냐, 중저가, 고가, 공시가격률이 막 다 달라버리기 때문에 이슈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현실화에 맞춰가는 건 저도 동의를 해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로드맵을 올해 10월달에 발표합니다. 그럼 이번 정부 로드맵 핵심만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좀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다주택자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1주택 이제 실수요자 보호하겠다. 작년 12월 17일 날 정부가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발표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겠다. 그게 이제 올해 20년 10월인 거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세율이라던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약간 임의적으로 좀 이렇게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더 체계를 잡겠다.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을 들어서 이제 로드맵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작년에 발표했던 기준으로는 집값에 따라서 뭐 70%에서 80%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갑자기 공시가격을 이제 시세 대비 90%까지 가버렸다. 90%. 로드맵에 따라서 그 세금을 매기는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좀 재산세 혹시 어떻게 구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한테 물어보실까봐 시겁했지만 항상 모든 세금은 이제 과세 표준하고 세율 이렇게 두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역시 과세 표준하고 세율을 알면 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 이제 과세 표준을 보면은 그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여기에다가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요.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5억이다. 네. 그러면 그 5억 전체를 이제 세금 내는 건 아니고 그 중에 60% 3억에 대해서만 세금 내라. 그러니까 약간의 완충 작용을 하는 게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에요. 네네. 급격한 세부담을 좀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9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5억에 90%니까 4억 5천까지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세부담이 늘어나겠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있어요. 종부세는 해당 명의자의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더해요. 다 더해서 일단 6억을 빼줍니다. 6억까지는 비과세. 6억 넘어서까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 좀 내라.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인데 단독명이다. 그러면 여기 6억에서 3억을 더해서 9억까지 빼줘요. 6억 혹은 9억 초과되는 거에서 이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주는데 네. 근데 이 종부세는 2020년 현재 90%, 그 전에는 80%, 작년 85, 올해 90, 그럼 내년 몇 %이겠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22년까지 5%씩 계속 올라요. 공시가격이 그대로다 하더라도 종부세는 계속 올라요. 계속 온다. 22년까지. 종부세는 이제 과표 제가 말씀드렸죠. 네. 과표에 이제 뒤에 곱해지는 세율이라는 게 있죠. 세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내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총 주택수가 3주택이면은 최고 세율이 3%가 아닌 2배, 6%까지. 6%까지. 실제 세 부담하시는 분들은 이게 수천만 원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실화율 90%에 대해서. 시세에 맞게 공시 가격이 나와줘야 된다. 이건 저는 동의를 해요. 좀 고민되는 게 이제 부작용인데 네. 집값이 오르고 막 이런 문제를 많이 할 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서울, 그것도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 중에서도 뭐 빌라나 다세대, 서울이 아닌 수도권, 뭐 경기도 외곽, 지방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거래 자체가 안 되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래 자체가 안 되는데 시세의 90%라는 공시가격을 어떻게 알 거냐, 가장 좀 큰 문제고 네. 하방 경직성도 오히려 생기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었는데 9억으로 공시가격이 정해져서 이제 계속 이제 뭐 재산세나 종부세를 낸다고 했을 때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9억 이하로 내가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시그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오히려 집값이 더 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매년 4월달 발표를 하거든요. 거래라는 거는 연달아서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럼 외부 충격이 오거나 네. 아니면 시장 논리에 의해서 집값이 좀 하락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이제 값이 계속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은 계속 위에 머물러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약간 이게 가격이 역전되는 케이스가 나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택 시장이 저는 훨씬 더 양극화가 될 거라고 봐요. 인기 지역, 서울에는 이 시청 말고 여의도, 강남 이렇게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그렇죠.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 인근에 내가 살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쉽게 다른 말로 해보면 수요가 많다고 하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좀 오르거나 좀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집 없는 서름이라든가 좀 외곽으로 밀려난다는 거 막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나도 이 근처에서 하고 싶은데 집값이 비싸니까 만약에 공시가격이 이제 장기적으로 5년 혹은 10년이 지나서 90%가 된다. 비인기 지역은 똑같은 세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배, 3배로 늘을 수도 있잖아요. 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예를 들어서 인기가 좀 더 없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부담이 되니까 집을 팔 수도 있겠죠. 그걸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네. 안 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죠? 반대로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금을 많이 내요. 세금을 많이 내는데 나는 현재 편리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는 여기 살 거야. 그런데 나도 사정이 있어서 그냥 팔래. 그러면 이 사람이 팔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세금을 100만 원 내셨는데 20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내가 팔 때 조금 더 얹고 싶은 게 사람 심리 아니겠어요? 인기 지역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거래가 될 확률이 높아요. 내가 낸 세금을 그 다음 사람 매수자가 산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이제 재정학에서는 조세의 전가라고 해요. 집값은 내가 낸 세금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인기 지역은 계속 올라가겠죠. 네. 비인기 지역은 비슷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많은 정부 정책들이 나왔는데 네네.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오르고 있고요. 불규칙적인 이상한 거래들이 막 생긴다고 해요. 워낙 이제 전세 물건이 귀하고 그러니까. 근데 좀 그런 게 저는 좀 염려가 좀 되고요. 오히려 양극화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을 때 중저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타격이 크지 않을까. 현실화율 90%로 고정된다는 가정하에 네네. 뭐 저희가 알만한 아파트 단지로 예를 한번 좀 들어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럴까요? 이거는 네. 뭐 저도 그 다른 언론사에 있는 자료를 좀 가지고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오히려 하다가 오류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 제가 한 15억 이상짜리
시가 한 22억 하는 잠실 아파트, 이게 현재 공시 가격이 17억 4,800 정도 하거든요. 네. 현실화율이 현재 이미 79%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만 있으면은 현실화율 90%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현재 보유세가 대략 한 8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공시 가격이 90%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보유세가 2,342만 원이 나옵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그 공시 가격도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2,342만 원보다 더 오르겠죠. 저 2,300만 원 혹은 3,000만 원 정도의 보유세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나 저거 못 내겠는데? 그쵸. 이게 좌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죠. 두 번째, 이제 9억에서 한 15억 정도 하는 기름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시가 한 9억 9,750, 이제 거의 한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공시가가 이게 한 5억 2천 정도 되는데 벌써 현실화율이 52%. 자, 그런데 이게 보유세가 현재는 120만 원인데 이게 90% 올라가면 한 260만 원 정도. 2배는 넘는. 2배 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9억 미만 노원에 있는 시가 5억 8천이고요. 이제 6억이 조금 안 되고요. 공시가를 보면 2억 6,800. 이게 현실화율은 46%. 46%. 아직 50%가 안 되는 거죠. 현재는 45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저도 이제 이 9억 미만짜리 아파트를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처음에는 45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올라간대요. 한 2, 3년을 놔두고 이게 확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체감을 못 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결국에는 이렇게 부담이 좀 될 수가 있다. 그럼 일단 가장 타격을 받는 경우는 아무래도 고가주택이 좀. 절대 금액으로 보면은 네. 고가주택이에요. 내가 막 1, 2천 내던 게 막 2천, 3천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슈퍼리치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과연 그것 때문에 집을 팔까 하고 말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퀘스천이에요. 뭐 전세를 뭐 반전세로 돌리거나 임용 계약을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보면은 고가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당장은 피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점점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6억 이하, 9억 이하 저가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